이제 일본이 이제 전리품으로 약탈한 금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제로 다 가져가지 못하고 어디다 숨겨놨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실제로 뭐 키시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이 이제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일본이 발달된 것 중에 하나가 의약품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발전돼 있거든요. 약 많이 일본 사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그 731 부대인가요? 그 생체 실험한 이런 자료들을 미국한테 넘겨주고, 그대로 넘겨주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 관련 해당 부대 관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처벌들을 면해준 이런 기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뭐 기시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이제 그 전범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기술들을 미국에 넘겨주고 대가로 처분을 완화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당시 러시아의 남하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을 이제 원래는 일본이 분단돼야 마땅한 거지만 한반도를 분단한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있는데 뭐 사실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 그런 금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국정치나 외교에서 그렇게 쟁점이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세부적인 거니까 그런 논란이 되는 거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970년대, 80년대 다수 일본인이 이제 행방불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숫자까지 나온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그 코이즈미가 방북을 해가지고 일본이 납치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어요. 제기를 했는데 원래 그 정보들은 이제 한국에서 줬다는 얘기가 있죠, 일본에. 그래서 어쨌든 한일 관계, 그러니까 북일 간의 정상화를 시도하는 거를 좀 약간 찬물을 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납치자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간첩 누구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 생각한 숫자하고 북한이 제시한 숫자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숫자까지 정확하게 지금 틀릴 수가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11명이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정은이 여기 얘기한 거는 13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해 자기네가 몰랐던 인원까지 더 나오게 되니까 일본이 거꾸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일본이 13명인데 그러니까 북한이 13명이라고 얘기했고 일본은 이제 11명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건 내 나라 명단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북한이 얘기한 게 5명은 생존해 있고 10명은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납치 사실을 인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당시에 자민당 간사장이었던 아베가 코이즈미가 뭐 그 당시 정황을 보면 진심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이즈미가 만약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북일 수교 미국의 어떤 압력을 가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베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 쟁점으로 끌고 와가지고 아베가 이제 거꾸로 북한을 규탄하고 납북자들을 다 돌려받지 않으면은 북일 관계는 없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거꾸로 고이즈미가 이제 나중에 2차 봉보까지 합니다만은 결국은 북일 수교까지 못 갔죠. 그러다가 여기 보면 이제 생존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고향 방문을 한번 시키자라고 해서 고이즈미하고 북한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일주일인가 고향을 방문한 뒤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아베가 문제 제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북한에 대해서 일본이 약속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그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고이즈미가 두 번째 가가지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죽은 사람들 8명이 죽었다는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무덤에서 파가지고 뼈를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어쨌든 8명에 대한 사망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또 그걸 열심히 파다가 준 거라고 해요. 찾다 줬더니,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그랬대요. 이게 고열로 그 화장을 해서 빻기 때문에 DNA가 검출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달라. 그러니까 일본,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이 먼저 그런 얘기 했대요. 이거 어차피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유골 없이는 납북자 가족들을 설득 못하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했는데 딱 갖다 주자마자 일부 테이쿄 대학 의대에서 뭐 특수기법을 했다라고 해놓고 저걸 한 거예요. 가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가짜라고 했는데 그냥 북한 애들이 아니 그러면 가짜라고 하면 공동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정작 그 가짜라고 발표한 의사는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고 또 하나가 여기 어디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약속을 처음에 이제 뭐냐면 그 방북하기로 할 때 뭘 약속 발표하지 않기로 했는데 일본 측에서 먼저 언론에 발표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그 위반해가지고 북한이 뒤통수 맞는 바람에 그 다음에 아까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리 지금 북일 관계 어쩌고 해도 북한이 워낙 그 일본에 대한 불신이 강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얘기했지만 막상 이제 북한이 만나면 당장 납치자 문제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꺼내니까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라고 해서 최종적인 입장이 김여정의 금년 3월 26일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과는 어떠한 접촉도 교섭도 무시하고 거부한다. 뭐 이게 아마 현재까지 입장이라고 보고 당분간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는 11월 5일 날 미 대선에서 대선 결과를 보고 그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북일 교섭이 재개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나. 먼저 북일 교섭이 아마 일단 뭐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만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큰 진전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변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만약에 북한하고 접촉을 시작한다면 그때는 아마 북일 접촉도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키시마마루 그 추도식 때 거기가 이제 그 저쪽이거든요. 그 교토가 이제 지금 우리가 교토시 말고 교토부라서 저쪽까지 이제 확장이 돼서 동해 쪽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이제 오사카 청룡사관 관할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근데 거기 이제 조총련계하고 이제 그 우리나라 청룡사관에서 발표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가진 않았고 다른 영사가 대신 가서 추도식에 갔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진상을 규명하거나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직접 개입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직접. 다만 이제 그 추도하는 데서 정부가 어쨌든 이제 정부 대표해가지고 파견해서 추도식에 참석하고 또 조총련계에서도 또 오고 뭐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때 작년에 국회에서도 저는 뭐 그 세부적인 이런 거보다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일본의 한반도 정책을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유족들은 뭐 엄청나게 강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가 막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오히려 그 강제동원 피해자 무슨 회장인가 이분도 얘기하는데 이게 대응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뭐 시민운동 단체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좀 관이 없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전반적인 한일 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피해 당사자들의 활동들은 시민단체 활동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점도 좀 다르고 또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화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이제 일부는 또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접근할 때는 좀 뭐랄까요 뭐 외교적인 또는 학문적인 접근 방식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 당사자들의 감정 문제들도 있고 또 이해관계들이 섞여 있어서 좀 그런 면에서는 쉽게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들 또는 피해 당사자의 가족들의 얘기가 존중돼야 되고 또 그 선상에서 예를 들면 한일 간에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율하거나 조정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 먼저 이렇게 그걸 바깥에서 규정에 들어가면서 그걸 해버리면은 그 유가족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이해가 충돌될 수도 있고 관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데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해결의 그 당시 독도 문제 가지고도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결국 미해결의 해결 국제정치 용어인데 미해결의 해결인데 뭐냐면 어차피 해결 끝까지 평행선을 그을 때는 미해결됐다는 거를 합의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미해결된 상태에서 끝까지 가는 건 합의가 아닌데 서로 미해결됐다는 걸 인식하는 걸로 넘어가면 이제 그게 이제 미해결의 해결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사실 이제 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건데
이 중국의 굉장히 난폭한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영애 선생의 뭐 8억인가의 대화도 옛날에 즐겨 읽었고, 중국에 대한 또 굉장히 그 우호적인 뭐 이런 생각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이후 특히 2005년도에 중국이 스스로 굴기를 선언하고, 과거에는 다극화를 얘기하다가 딱 이제 그러니까 일본을 넘겨서 넘버 2가 되니까 신형 대국 관계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나눠갔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굴기를 얘기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작년에 이제 내일신문에다가 그 기고에다 썼는데, 이게 뭐냐면 당장 우리 국익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선들이 대만 해협이라고 그러죠. 중국과 대만 사이에 지금 못 지나가요. 왜냐면 거기는 중국이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가지 않고 대만 바깥으로 돌아가거든요. 뭐 거긴 그나마 큰 차이가 없지만,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가 국제법적으로는 이제 그 중간선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형평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서해안의 3분의 2가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호도라고 그러죠. 그 무인도지만 암초 이호도 해양기지가 있는데 그것도 자기네 거로 주장을 합니다. 자기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호도라고 하면 우리 뭐가 있어요. 그 제주도 남단에 또 뭐가 있죠? 마라도 있고, 마라도에 뭐 1000명이 사나요? 인구가 모르겠어요. 몇 명 안 사는데 또 건너서 저만큼 수중 암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선을 그으면, 삼각형을 그으면은 홀쭉하잖아요. 이렇게 홀쭉한 삼각형밖에 안 되는데, 자기네들은 뭐냐면 비록 거리상으로는 한반도에 가깝지만 중국 그 거꾸로 보면 길게 동북 광동이나 이런 데 쭉 긋고 거기에 몇 억이 사는 거죠. 그 거리로 비례하면은 자기네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황당한 논리가 아니라 1960몇 년도에 그 북해 유전을 둘러싼 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중간선이 아니라 누구의 더 영향력이, 그게 아마 아이슬란드하고 영국하고인가 어디가 분쟁이 일어났는데 영국인가 손을 들어줬어요. 왜냐면 거기 인구가 많은데 거기 아이슬란드 사람도 안 사는데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너희 거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건데 이게 다시 또 이제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유엔 해양법이 만들 때만 그렇게 되다가 지금은 다시 중간선 쪽으로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게 국회법 옳은 건 떠나서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서해 3분의 2가 자기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거초라고 우리가 이제 수중 암초가 2개 있거든요. 이호도에 있고 또 하나는 전남 해안에 가고도가 있고 거기 연장선에 가고초라고 있는데, 거기 해양기지를 만들 때 거기에 석유 탐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추소를 보냈더니 중국이 경고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남측에 있다, 한국 측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3분의 1을 중국이 자기네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된 건데, 국제법상으로 통용되는 건 뭐냐면 배타적 경제수역이 200킬이잖아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무해 통항권이 인정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 해석을 그렇게 안 해요. 상선은 인정하지만 군함과 관공선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게 그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대만이 만약에 중국게 돼버리면 거기서 200캐리가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는 완전히 중국의 해양 통제를 받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구단선이라고, 원래 이제 장개석 때 발표한 거지만 남중국해에 있는 그 구단선이라고 해서 거의 남중국해 90%에 해당되는 바다를 자기는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지금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공항을 만들고. 이게 실제화되면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냐면 중국의 영향력 하에서 살든지 아니면 글로 못 지나가는 거죠. 저기 그 인도네시아나 저기 순다 해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 측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중국 대사관 측에서 요청을 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중 관계를 풀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라. 그 문제부터 해결 안 되면 설사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거 쉽지 않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조금 길어졌는데, 그런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일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저는 그 역사 문제, 아까 막 대법원 판결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서는 굳이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손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풀린 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독도 문제는 독도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협력은 협력하는, 그러나 협력 자체가 그냥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모든 걸 다 꺼내가지고 일본을 손을 들어주는 형태보다는 저는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협력, 그리고 또 다시 또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한 번 또 싸울 때 싸우고 이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조 박사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의 그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한일 간의 그 군사 협력 문제가 오히려 더 국민들이 볼 때는 국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그래 많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중국의 위협은 잠재적이고 장기적 위협이거든요. 지정학적 위협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지금 중국과 협력에서 뭐 안보적으로 예를 들면 북한 핵 문제든 한반도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그 교역상의 이익 이런 거는 단기적이고 중기적 이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정학적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단기적, 중기적인 협력을 외면하는 거는 단견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꾸로 일본 자위대와의 뭐 합동훈련을 거부하거나 이런 것도 역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정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여지껏 만든 윤석열 정부가 옛날에 일본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일본 관료들이 자기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민당 정부가 하게 되면 야당인 사회당이나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니까 못하다가 사회당이나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동안 밀린 숙제를 다 하거든요. 원자력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당이 결국 몰락했는데 집권하면서 사회당이 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그동안의 한일 간에 필연한데 거꾸로 민주당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시민단체 이런 입장과 배치되게 주장할 수는 없는 이런 묘한 한일 간 안보 협력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쓰레기를 정리하고 밀린 숙제를 정리하는 상황에서 다음 정부가 새로운 토대 위에서 서로 저는 이제 그 한일 관계든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정교해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저는 뭐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